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의준입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 미세변화 신증후군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하고 미세변화 신증후군 모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질병인데요. 모두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의 인대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고 염증이 생겨서 척추뼈가 뻣뻣하게 굳어지는 면역질병이고요.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신장의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족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면역질병입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희귀한 자가면역 질병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 미세변화 신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 미세변화 신증후군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문제는 자신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는 전혀 그 고마움을 모르다가 막상 병이 나서 못 움직이게 되면 그때 내가 마음껏 움직였을 때가 행복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에는 허리나 골반 쪽이 좀 뻐근하게 아프지만은 증상이 심해지면 허리를 자유롭게 필 수도 없고 목을 좌우로 돌릴 수도 없게 되는데요. 더 심해지면 척추뼈가 완전히 굳어서 허리하고 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완전히 굳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바닥에 똑바로 누우려고 해도 누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허리와 목이 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눕는다 해도 목 뒤나 골반 쪽에 굉장히 높은 베개를 이렇게 받쳐줘야지만 바로 누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하신 분들은 항상 잠을 잘 때도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뼈가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에 옆이나 뒤를 고개를 돌려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을 볼 때도 고개를 못 돌리니까 온몸을 돌려야 하는, 뒤를 돌아볼 때도 온몸을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그 척추뼈 인대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을 하고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파괴시키는 자가면역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이 증상이 심해지면 허리뼈하고 목뼈가 굳어서 자유롭게 이제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자세 자체도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목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완전히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좀 형태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양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신 분들은 허리가 너무 많이 구부러져 되니까 걸을 때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상 이런 전신적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 단지 허리뼈나 목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전신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변화 신증후군은요, 말 그대로 콩팥, 이제 신장의 그 면역세포가 이제 콩팥을 이제 공격을 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 면역세포가 콩팥의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구체 안에 족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을 해서 공격을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파괴시키는 면역질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은 콩팥이 이제 파괴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 자체는 부종이 발생하고 소변으로 단백뇨가 빠져나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만성피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콩팥인데 계속 이게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감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실제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면역학에서는 첫 번째는 미생물의 감염, 두 번째는 유전자의 문제, 세 번째는 조직의 손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고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이런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 세 번째는 과로, 네 번째는 환경오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크게 내적인 스트레스하고 외적인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내적인 스트레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들은 털어버렸는데 본인은 집에 가서도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면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뜨면서 결국 내 몸의 상태가 면역의 시스템이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안 좋아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논문을 찾아봐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많이 받는 그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더 잘 생긴다라고 하는 논문도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스트레스 중에는요. 완벽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기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잠도 안 자고 또 식사도 안 하고 또는 쉬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복가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면역의 문제가 쉽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100 중에 30 정도는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드리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음식의 부절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진정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음식 습관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식습관이 야채나 과일 같은 식이섬유나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은 먹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처럼 장내의 부패균을 이렇게 늘리고 또 면역을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도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자가면역 질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에서는 이렇게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이 걸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로인데요. 우리가 맡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거르고 이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죠.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면역이 예민해지면서 몸 안에 과도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또 자가면역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환경오염인데요. 사회가 이제 산업화되고 있고 또 사용하는 모든 그런 우리가 용기들이 내 몸에 있는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마저도 충격을 받아서 면역 시스템이 깨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강직성 척추염은요, 어느 연령대에서나 다 관찰이 되지만 보통은 이제 16세에서 40세 사이에 주로 이제 발병하고요. 우리가 이제 16세 미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연소형 강직성 척추염
척추염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성인형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소형이 성인형보다 이런 고관절의 침범 정도가 훨씬 더 많고요. 또 남자가 여자보다 3배에서 6배 정도 발병률이 높고 증상도 좀 심한 편입니다. 증상은 개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뭐 허리나 허리 아래 골반 부위, 엉덩이뼈 부위 이런 데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뻐근하고 아픈 그런 증상을 느끼고요. 또 아침에 통증을 느끼고 뻣뻣함을 느끼고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는 도중에도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 또 통증이 또 가라앉고요.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이제 있다 보면은 통증이 이제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강직성 척추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척추뼈 마디마디에 그 붙어 있는 인대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돼서 나중에는 사람의 모습이 그 허리와 목이 이게 굽어져 있는 그 형태로 그냥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못 펴고 목도 못 펴고 몸을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일단은 이게 자가 면역에 의한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도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항체가 공격하는 곳은 어디든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 이외에도 무릎이나 발 뒤꿈치, 뭐 갈비뼈 이런 데도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관절뿐만 아니라 눈이나 심장,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폐, 그 다음에 전립선, 소장, 대장 이런 여러 가지의 장기에 또 침범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이신데요. 일단은 이분은 그 바닥에 누우면 허리가 뜨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목 뒤가 뻐근하다. 그리고 화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른쪽 어깨도 아프고 또 통풍도 있는 분이고요. 또 가슴에 있는 이 흉골뼈 부위가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망막박리도 이제 생기셨는데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요. 이런 한의학적인 면역조절요법으로 한약이나 침요법, 그 다음에 교정요법, 연약요법 이런 거를 이제 받으시면서 현재 이분은 뭐 바닥에 이렇게 누웠을 때 허리가 뜨는 느낌도 없어졌고 목 뒤가 뻐근하고 화한 느낌도 없어졌고요. 이 가슴에 있는 흉골뼈에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몸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져서 뭐 다니시던 직장을 굉장히 좀 잘 다니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미세변화 신증후군은요, 면역세포가 콩팥 사구체 안에 있는 족세포를 파괴해서 발생하는 면역질병인데요. 서양보다는 아시아에서 더 많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이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족세포를 파괴하니까 몸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분들은 하루에 0.15g 정도 단백질이 빠져나간다 한다면 미세 변화 신증후군 환자분들은 하루에 3 내지 3.5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백뇨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자꾸 이렇게 소변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다 보니까 혈액 속에 혈장량을 조절해주는 그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농도도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알부민의 이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이 쉽게 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붓고 다리도 붓고 손발도 붓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몸이 부으니까 당연히 체중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몸이 부으면서 또 생기는 문제점은 자꾸 붓다 보니까 나트륨 성분이 몸에 이제 누적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혈액 속의 알부민의 이 단백질 수치가 낮아지면 간에서는 또 콜레스테롤을 거기에 이제
그 대비해서 많이 만들게 되다 보니까 고콜레스테롤증이 나타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콩팥에서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면역 질병이기 때문에 온몸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만성 피로, 우울증, 관절의 통증, 근육통, 불면증, 신경쇠약, 소화장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당연히 단백뇨가 있었고 소변에 이제 거품이 많이 나오는 이제 증상이 있었고요. 일단 전신성 질환이니까 전신성 면역 질환이니까 증상이 콩팥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만성 피로가 되게 심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셨고요. 그리고 뭐 쇼핑을 1시간만 해도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이제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셨는데 온몸에 이제 부종이 있었고 얼굴도 붓고 손도 붓는 그런 상태셨고 이제 머리에 탈모도 일어나고 이 고관절의 통증도 이제 호소하시고 소변을 보면 항상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고 불편하다 이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하지도 않고 소변을 봐도 또 소변의 양도 항상 적은 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관지도 안 좋아져서 항상 이렇게 가래가 끼고 가래가 나오고 환절기만 되면 목이 아프고 또 목소리를 좀만 써도 바로 목이 잠기고 또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또 숨소리도 나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실제 이분은 치료를 처음 날만 와서 상담만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조금만 더 열심히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시고 치료를 하셨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콩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중압감이 굉장히 크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에 오시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치료 방법이 한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변화 신증후 환자가 왔을 때는 한약을 쓰지를 않고 오히려 침요법이나 그 다음에 교정요법, 영양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하고 미세변화 신증후군 이 모두 면역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면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수칙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다른 자가면역질환하고 좀 다른 점이 남성이 여성보다 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술하고 담배는요, 몸속에 들어오면 무조건 혈관이나 근막의 염증을 일으켜서 면역의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인대에 염증이 많아지면 더 빨리 척추의 강직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말 그대로 내 몸의 척추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굳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시면 허리를 뒤로 최대한 피는 그 스트레칭을 하시고 또다시 반대로 손끝이 발끝에 닿는 그 방향으로 허리를 구부려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햇볕을 쏘이면서 걷는 것도 우리 몸의 골반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어서 척추를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한테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면역의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내 유산균을 높여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반대로 장내 부패균을 높이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내 유산균과 부패균의 이 밸런스가 정상으로 유지만 돼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의 염증 반응도 줄어들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분들은 이 신장에 염증이 생기고 콩팥이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 스스로도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콩팥에 부담이 덜 되는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몸에 자꾸 부종이 생기고 나트륨이 몸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이제 그러는데 일단은 미세변화 신증 환자분은 가능하면 음식을 짜게 드시지 말고 담백하게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좀 줄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단백뇨가 대부분 있는데 그래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단백질이 콩팥으로 너무 많이 빠지면서 이 사구체가 손상이 되고 더 많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변화 신증후 환자들은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 줄여 드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 생선회 이런 걸 드신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전신성 면역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장내에 있는 부패균을 늘려서 염증의 면역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을 10시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몸에 염증을 내려주는 그런 내 몸을 치유해주는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막 안 자고 텔레비 보고 컴퓨터하고 야식하고 이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10시에는 꼭 잠을 자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런 습관이 하루 이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몸에 호르몬이나 면역의 균형이 잡히면서 자신의 몸을 항상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과 미세변화 신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사람의 척추뼈가 굳으면서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좌우로 못 움직이는 그 척추뼈 관절이 굳어가는 면역병인데요. 이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몸속의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콩팥의 족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되는 질병입니다. 다들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질환 모두 자가면역 질환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발성 경화증과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